그거 아세요? 두마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1차 두마에 자유주의 성향 의원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2달 만에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두마에서는 사회주의 성향 의원들이 또 많아진 거예요. 이것도 해산시킵니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가나 니콜라이 2세가 시위가 너무 거세지니까 사람들은 자기들 말을 들어달라고 시위하는 거잖아요. 근데 짜르는 그걸 그렇게 안 봐요. 얘네 얘기를 들어주나 마나가 둘째치고 이 시위가 더 커지면은 된다. 공산주의 자유주의 혁명까지 갈 수 있다. 빨리 이걸 없애야 된다. 졸속으로라도 이 시위가 일단 없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시위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짜르가 선수를 칩니다. 안 되겠다 이거. 얘들아 의회 만들어줄게. 두마! 지금도 러시아 의회를 두마라고 불러요. 이때가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일어난 지 약 9달 10달이 흘렀던 1905년 10월 30일 두마를 만들겠다고 니콜라이 2세가 선언을 합니다. 앉아 계셔 짜르. 이게 이제 두마의 전경이에요. 두마를 바로 만든 게 아니라 1905년 10월 30일에 두마를 만들도록 할게 앞으로 두마를 만들 거야 얘들아 좀 기다려라고 선언을 한 거죠. 빨리 일단 급한 거야. 그만 좀 시위해라. 니네 공산주의 혁명이나 자유주의 혁명까지 가면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일단은 두마를 만들도록 할게 앞으로라고 1905년 10월 30일에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1년 뒤에 1906년 4월에 드디어 러시아 제국이 입헌군주제를 선언해요. 입헌군주제가 뭐예요? 왕이 실권을 덜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면 아예 안 가지고 있든가. 대신 의회와 국회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요 1906년 4월에 러시아 제국이 입헌군주제 선언을 했다. 팩트야. 근데 팩트인데 주댕이만 팩트야. 왜? 당시에 저 두마 의원들을 뽑는 투표권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25세 미만 투표 금지, 여성 참정권 없었어요. 노동자 투표 못함. 이게 대박인데 군인 투표 못함.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누가 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그리고 러시아 제국의 의회 두마의 거부권과 해산권은 짜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마에서 이제 짜르 폐하 나라꼴이 이렇게 개판입니다. 이번에 법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통과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짜르가 싫어. 그래도 해주세요. 이 양반이 짜르면 다지 나라를 두마가 운영하게 됐는데 입헌군 주제인데 당장 통과해줘. 그러면 이제 꺼져 너 해산 뭐 이러는 거지. 두마가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거 아세요? 두마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1차 두마에 자유주의 성향 의원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2달 만에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두마에서는 사회주의 성향 의원들이 또 많아진 거예요. 이것도 해산시킵니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더니 이제 선거법을 갑자기 개정해요. 그러더니 지주, 땅 주인, 이 사람 투표권 한 표. 이 사람은 투표 하나 내면 한 표예요. 근데 자본가는 4표. 대지주의 한 표가 자본가 4표랑 맞먹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는 중산층은 65표. 하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진짜 대박이었던 게 뭔지 암? 노동자는 540표가 대지주 한 표였습니다. 니들이 백날 날고기여도 짜르 내 맘에 들고 자유주의 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안 할 것 같은 애들만 표 많이 받게끔 할 거야. 투표권 없다는 얘기죠 사실상. 그죠? 결국에는 드디어 이제 3번째 3차 두마 선거를 이제 저렇게 그 개 그지 같게끔 선거법 개정해서 이제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자마자 드디어 반갑다고 내가 원하는 우리 친구들 내가 원하는 우리 대지주 출신들 아니면 정부 관료 출신들 아니면 자본가 출신들만 옹기종기 여기다 두마에 모여 계시는군요 하고서 짜르 입맛에 딱 맞는 두마가 드디어 3차 두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3차 두마가 시작되자마자 뭔 짓을 하냐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죠. 오흐라나 공안질서 수호국 지 입맛에 맞는 두마 생기자마자 바로 이 비밀경찰들 동원해서 자유주의 공산주의 관련된 신문들 다 폐간시키고 주동자 처벌하고 500개가 넘는 노조를 해체시킵니다. 그리고 1909년 17만 명을 시베리아 깜빵에 처박습니다. 이 양반들이 바로 시베리아 횡단철도 단선의 주역입니다. 저렇게 갔어. 그 허허벌판 눈발 날리는 데서 삽질 오지게 하고 곡괭이질 오지게 해서 만든 거야. 시베리아 횡단철도 진짜로 여러분들. 어찌됐든 짜르의 우호적인 계층들만 이제 헤쳐먹게 해주면서 나라꼴이 저렇게 개판이 되어갔던 거죠. 이렇게 1910년대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러한 타이밍에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나라 꼴이 개판입니다. 개판인데 동시에 전쟁까지 터지면은 더 개판된다는 얘기죠. 이제 국민들한테도 이미 끝났어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야,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전쟁 터져서 다 징병하고 끌고 간대. 다 뒤지는 거야.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막 탈영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진짜 많아서 러시아에. 동시에 짜르 황후가 잠을 잤다더라. 라스푸틴이 독일의 첩자라더라. 러시아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게 다 짜르랑 황후랑 라스푸틴 때문이다. 이러면서 지금 저 황실 짜르 가족들도 좀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우리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또 전쟁 났다고 끌고 가겠대. 그러면 이제 꼴 받는 거지. 그거 아세요? 이렇게 개판이었던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 때 병력 몇 명 모집한지 아세요? 1,400만 명을 모집합니다. 그 1,400만 명을 모집을 했어. 실제로 하기는 했어. 근데요, 이 1,400만 명 대부분이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는지 아세요? 농민.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산골이나 시골에서 아니면 그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아닌 지역에 있던 농민들, 도시에서 무슨 시위가 일어나고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이 어떻게 싸워왔고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만 데려와가지고 1,400만 명을 채워요. 도시에 있던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저 1,400만 명 모집한다고 하자마자 다 튑니다. 그러니까 멋 모르는 사람들만 다 끌려온 거예요. 저 1,400만 명. 자,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었던 수많은 농민들 다 징집해서 1,400만 명 모집하더니 1차 세계대전 때 500만 명이 사망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죽은 겁니다. 저 사람들. 노동자들만 러시아 정부에 빡치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농민들도 플러스 되는 겁니다. 러시아 1차 세계대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빵이나 배급을 받고 줄을 서서 나라한테서 얻어내든 당시에 하루에 매일매일 6시간 줄을 서야 됐습니다. 6시간 줄 선다는 얘기는 식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굶어 죽을 바에는 도둑질하는 게 나아요. 도둑질을 해서 나중에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일단은 살려면 도둑질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점점 당연히 러시아 안에서 범죄자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동시에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고. 러시아 정부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1916년 10월에 있었던 러시아 제국의 내부 문서입니다. 이게 매일 생존의 짐 때문에 분노한 러시아 제국의 하층 계급 사람들이 가까운 장래에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미 러시아 제국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진짜 너무나 소름 끼치게 5달 뒤에 1917년 2월 23일 이날 전 국민이 빵을 달라는 대규모 파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1917년 2월 23일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 당시에 짜르 니콜라이 2세 어디 계신지 아세요? 나중에 연락해.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전쟁 중이셨어요. 전쟁터에 나가 계셨어. 짜르께서. 근데 니콜라이 2세가 이제 딱 연락을 듣는 거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치안 담당자가 이제 니콜라이 2세한테 빨리 쪼가리를 보내요. 연락을 해서 짜르페야, 지금 됐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졸라게 큰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짜르가 뭘 물어봐. 조져 임마. 그런 걸 일일이 뭘 보고를 해. 빨리빨리 조져. 지금 전쟁 중이라 바빠 죽겠는데 뭘 그런 걸 다 보고를 하고 앉아. 빨리 조져 가가지고 뭘 물어보고 앉아있냐 그런 걸. 그런 거죠. 근데요, 진압이 안 됩니다. 진압하라고 투입한 러시아 군대, 경찰들도 시위대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전역으로 이제 군인들, 경찰들도 시위에 참여를 하면서 당연히 시위 진압이 안 되고, 러시아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물론이요, 정부들도 제 기능을 제대로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러시아 2월 혁명, 달리 말하면 러시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이걸 2월 혁명이라고 해야 되냐면은 러시아 혁명은 2월 혁명도 있고 10월 혁명도 있어요. 그 두 개를 합해서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2월 혁명이라고 해야 돼요. 이 혁명 터지자마자 누가 오셔. 그동안 안 계시다가 러시아에 안 있고 딴 나라 가서 그 티파이트 하면서 좀 조용조용히 이제 있으시던 분이 이 혁명 터졌다는 소식 귓구녕에 들리자마자 오세요. 레닌.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